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지구의 회전 때문에 생기는 현상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그 현상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코리올리스 폴스였고, 이 코리올리스 폴스로 인해서 어떤 종류의 모션이 생기는지, 대기의 움직임이 생기는지 후반부에 더 자세히 다루긴 할 건데, 어, 예제 삼아서 한 개 정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균형과 관련된 플로우에 대해서는 이제 뒷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룰 거고,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제여서 하나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관성 진동이라는 거예요. Inertial Oscillation. 그래서 사실은 관성 운동을 하려고 하는 이제 공기의 성향 때문에 비관성 좌표계에서 오히려 진동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제 이걸 관성 진동이라고 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코리올리스 포스 텀을 고려를 하면 이 관성 진동을 굉장히 쉽게 유도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관성 진동은 대기에도 존재하고 해양에도 존재하는데, 이제 대기에선 좀 이제 관측하기가 쉽지가 않고 해양에서는 굉장히 잘 관측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시도 같이 들어드릴게요. 자, 일단은 중요한 건 관성 진동이 무엇인지 조금 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제 유도를 해봐야겠죠. 네, 관성 진동은 기본적으로 이제 프레셔 그레디언트나 뭐 아니면 점성력 같은 비스코스 폴스 같은 것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런 상태 속에서 이 관성 운동을 하려는 성향 때문에 떤 종류의 움직임이 생기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아주 간단한 프레임은 요 기압 경도력이 없고 점성력도 없는 상태를 가정을 할 거예요. 뭐 아주 나쁜 가정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해양에서는 꽤나 발생하고, 요 비스코스 폴스 같은 경우는 작으니까 사실은 충분히 무시가 가능해요. 그래서 요 두 텀을 가지고 방정식을 유도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 두 텀을 무시했으니까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du dt는 뭐 fu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dv dt는 마이너스 f 죄송해요. 항상 오타를 내는데 fv fu라고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텀을 잘 엮으면 이제 u에 대한 방정식이고, 그렇죠? 이거는 v에 대한 방정식이죠. 근데 이제 모르는 게 u랑 v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잘 엮으면 우리가 어떤 이제 한 개의 변수로 된 한 개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 그걸 우리가 풀 수 있다면 거기서 어떤 이제 이론적인 애널리틱한 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 토탈 데리버티브 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토탈 데리버티브 텀은 t u x v dy 그리고 w dz 라고 이제 뭐 고도좌표계를 가정을 하면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W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긴 한데, 잘 생각해 보면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도, 이거는 이제 라그랑지안 텀을 율러리안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생겨나게 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요 라그랑지안 관점 그 자체로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컵이 있다라고 치면 이 라그랑지안 데리버티브 자체가 이 질량을 따라가는 이 물질을 따라서 움직이는 현상에 대한 얘기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화면이 멈췄네요. 다시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물질이 있으면 지구의 대기 혹은 지구의 해양의 어떤 이제 해양의 흐름도 이 결국은 이 물질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질을 따라서 우리가 얘의 운동에 대한 서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이거 자체가 얘의 그냥 미분항이 돼요. 그렇죠? 요 u가 요 물질의 운동을 서술하는 u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이거를 단순 미분으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요거 자체가 이 물질의 운동을 서술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이거는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요 u를 우리가 이 물질의 u라고 정의를 하면, 그쵸? 이건 컨셉츄얼리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건 그냥 상미분 방정식이죠. 사실은 그냥 t의 이 물체의 속도는 얘가 라그랑지안 관점에서는 이 물질을 따라가는 u 방향의 속도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만 얘는 변하죠. 라그랑지안 관점에서. 왜냐하면 물질은 정해져 있고 이 물체의 이동하는 속도만 재는 거니까 시간에 따른 변화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얘를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냥 뭐 전혀 가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컨셉을 이용해서 그냥 다시 디자인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얘는 v 그냥 그 물질을 따라가는 속도 그리고 대신 이 u는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서술하고자 하는 물질의 질량을 따라가면서 잰 속도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려면 뭐를 해야죠? 뭐 v를 없애거나 아니면 여기서 u를 없애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u를 더 좋아하니까 v를 없애도록 할게요. v를 없애려면 결국은 요 v로 요 v가 결국 u의 함수니까 요 v를 대체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요거랑 형태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형태를 유사하게 해주려면 가장 쉬운 거는 그거겠죠. 그냥 뭐랄까 이 v를 한번 시간으로 미분해주면 뭐 f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으니까 양변을 t로 이렇게 한 번씩 미분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얘는 두 번 미분된 항이고 얘는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텀은 사실은 이거랑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fu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식을 얻게 되냐면 u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f제곱 u가 나와요. 다시 자기 자신이 나오죠. 마이너스가 하나 붙으면서. 그래서 요 미분 방정식을 여러분이 풀면 그냥 요 운동을 서술한 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해가 이너셜 오실레이션을 보여줘요. 자, 봅시다. 자, 요 방정식의 일반해. 우리 미분 방정식에서 굉장히 잘 알고 있죠. 사실은 두 번 미분하면 다시 자기 자신이 되면서 마이너스가 붙는 함수. 사인 코사인이죠. 그렇죠? 코사인 t, 뭐 사인 t, 뭐 이런 애들. 예를 들면 여기서 사인 t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두 번 미분했더니 f제곱도 튀어나와 있으니까 f도 하나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sin ft 라면 얘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다고 칩시다. 한 번 미분하면 그냥 점으로 찍을게요. 한 번 미분하면 코사인 ft고 f가 앞에 튀어나와야겠죠? f 이렇게 튀어나오죠.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얘 한 번 또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미분하면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ft가 되고 여기서 f 하나 더 튀어나오죠. 그리고 여기 f 하나 있었죠. 그래서 f제곱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번 시간으로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f제곱이 튀어나오면서 자기 자신이 되는, 두 번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f제곱이 튀어나오면서 자기 자신이 되는 애는 사인 함수예요. 코사인도 똑같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이런 쓸데없는 걸 다 지우고 이제 요거의 해,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일반해를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exponential IFT. 그래서 이 녀석은 두 번 미분하면 IF가 두 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를 두 번 미분한다고 치면 그냥 이렇게 찍을게요. 이렇게 많이 써요. 역학할 때. 두 번 미분하면 요거 두 번 나오겠죠. IF 제곱 exponential IF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뭐 한번 볼까요? I 제곱하면 I는 복수수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해줄 필요는 없지만 얘니까 두 번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f제곱이 되죠. 마이너스 1 f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f제곱이 나오면서 자기 자신이 되는 녀석은 이런 함수예요. 일반적인 꼴은. 이게 일반형 이 꼴이고 아까 사인 코사인하고 왜 다른가라고 얘기를 해보면 사실 같은 거예요. 오일러 공식을 이용하면 익스포넨셜 오일러 공식이 뭐죠?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죠. 그렇죠? 그래서 i가 이 안에 익스포넨셜 안에 들어있으면 그 옆에 붙어있는 애가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 i 사인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세타하고 세타 부분에 ft를 넣어준다고 치면 그냥 코사인 ft 플러스 i 사인 f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 모두 해가 될 수 있고 이 해를 일반적으로 한 큐에 나타내는 게 이런 형태겠죠. 그래서 이게 일반 해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뭐 u가 이제 t의 함수인데 이제 u가 이게 t가 제로일 때 t가 제로면 얘는 1이죠. 그렇죠? 이 전체는 0이니까 여기가 1이고 그러면 그때의 속도를 u0라고 합시다. 처음 초기 속도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요게 요 방정식의 솔루션이에요. u. 자, 그리고 뭐 u만 알면 이제 동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알지만 남북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궁금하죠? 그래서 남북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려면 이 식 가지고 다시 유도하면 되죠. 뭐냐? u를 t로 미분하면 fv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u를 알고 있으면 v도 그냥 구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냥 여기다 때려 넣으면 되죠. u를 집어넣으면 이거 한번 미분하면 되니까 u0 뭐 나오죠? i f 그리고 exponential i f t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이렇게 그게 fv예요. 뭐죠? f 날라간다고 치면 결국은 v는 요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v는 뭐냐면 v는 i u 0 exponential i f t예요. 그래서 요만큼만 딱 다른 거죠. 요게 위상차를 나타내는 녀석이죠. 그렇죠? 요만큼만 딱 90도의 위상 차이가 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써보면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가 아니라 그 복소수의 극좌표 표현을 다시 쓰면 i는 뭐죠? exponential 극좌표 표현에 의하면 이런 건 학부 때 다 배웠으니까 이게 이제 실수보고 이게 리얼이고 이게 이미지너리 파티라고 생각을 하면 i는 뭐죠? i는 여기 있는 녀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을 극좌표 표현으로 표시하면 exponential i 이 각도가 90도니까 2분의 파이예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이거 오일러 공식으로 다시 하면 다시 이거 나오죠. 왜냐면 이거 오일러 공식으로 다시 풀어보면 이거 자체가 오일러 공식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i 사인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고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죠. 그래서 이거 i만 남게 되죠. 그래서 i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자, 뭐 이런 것들은 빠르게 지나갈게요. 그냥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주는 것 뿐이니까. 잘 생각해보면 이 i는 익스포넨셜 요구로 다시 표현할 수가 있고 그걸 익스포넨셜로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u0는 그대로 놓고 익스포넨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i로 다시 묶어주면 ft 그리고 2분의 파이가 들어오는 거죠. 2분의 파이. 자, 그래서 2분의 파이만큼 이제 90도만큼 위상이 뒤늦게 따라오는 거예요. 얘랑 똑같은데 똑같이 진동하는데 그렇죠? 사인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진동할 거잖아요. 근데 얘는 2분의 파이만큼 위상이 뒤따라와요. 결국은 하나는 사인이고 하나는 코사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가 사인이고 하나가 코사인이면 x축이 사인, 예를 들어서 x축이 코사인이고 y가 사인이라고 칩시다. 그럼 얘는 회전하는 어떤 성분을 나타내죠. 그렇죠? 그거를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 솔루션이 뭐 얘는 코사인 ft
플러스 i sin ft 그리고 뭐 u0지만 뭐 얘도 복소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소수에 의해서 얘가 셀렉트가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그래서 처음 속도가 뭐 잘 던져서 잘 정리해서 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 속도가 혹은 얘 속도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코사인으로만 표시됐다고 칩시다. 뭐 u0 코사인 u0는 안 쓸게요. 귀찮으니까 코사인 ft라고 표시했다고 쳐요. 자, 그러면 v는 뭐죠? 이런 상황 속에서 vt는 u0 씁시다. u0 미안해요. 요거는 그럼 u0 차라리 뭐 이렇게 씁시다. 복소수니까. 자, 얘는 뭐가 되죠? 얘 같은 경우는 자, 이걸 가지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낫겠죠? 자, 얘는 코사인 ft 플러스 i sin ft인데 여기 i가 곱해져 있죠. 그리고 우리는 실수부만 취하게 되죠. 다 계산을 하고 나서는 미분방정식에서. 그래서 i를 곱해주면 i가 여기 붙고 여기는 ii가 되니까 i 제곱이 되죠. 마이너스 1이죠. 얘는 마이너스 사인이 돼요. 그래서 얘의 실수근은 결국은 마이너스 u0 사인 ft가 되죠. 자, 이런 케이스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일단 그래프 먼저 그리면 u를 그려봅시다. u를 그리면 코사인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한 주기, 여기가 ft가 2파이가 되는 데겠죠. 그렇죠? 2파이가 되는 데인데 요게 ft가 2파이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t로 따지면 2파이 나누기 f죠. f 지점이죠. 그래서 한 번 진동하는데 2파이 나누기 f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프리퀀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리올리스 폴스가 프리퀀시가 되는 어떤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관성 진동인데 V를 한번 봅시다. V는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사인 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마이너스니까 거꾸로 돌아야겠죠? 거꾸로 좀 이쁜 색깔을 찾아볼까요? 네, 이 정도 적당하겠네요.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뭐 그림을 좀 제가 못 그리지만 이런 식의 90도 정도의 위상을 만큼이 쳐져서 따라온 녀석이 되겠죠. 그렇죠? 자, 요거를 그럼 이 모션을 직접 따라 봅시다. 이게 지금 V고 이게 U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0 시간대를 한번 살펴보면 U가 뭐 그냥 U0지만 뭐 1이라고 합시다. 귀찮으니까. 뭐 U가 1이고 얘는 0이에요. 그렇죠? V는. 그럼 무슨 얘기냐? 이렇게 가고 있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공간이 없으니까 좀 위쪽에다 그릴게요. 이렇게 가고 있겠죠. 이렇게 가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U는 점점 풍속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U 쪽으로는 점점 풍속이 작아지는 대신에 V 쪽으로 풍속이 마이너스 쪽으로 증가하죠. 무슨 얘기죠?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조금 지나면 이쪽으로 가는 동쪽으로 가는 풍속은 줄지만 남쪽으로 가는 풍속이 생겨요. 그러다가 요 제가 조금 잘못 그렸지만 여기가 제가 좀 잘못 그렸네요. 요걸 좀 이동시킬게요. 요게 맞겠죠? 여기가 딱 U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 사실은 이거는 사인 함수니까 여기가 V의 최대점이겠죠. 그래서 U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 생겨요. 그때 V는 남쪽으로 내려가는 최대 속도를 갖죠.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다시 V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U가 마이너스 최대점을 갖는 지점이 생기죠. 그래서 얘는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결국 어느 지점에서는 V가 제로가 되고 V가 제로가 되고 U가 마이너스 점을 갖는 지점이 생기죠. 그게 여기에요. 오케이? 그리고 다시 얘가 점점 U는 0으로 가고 그리고 V가 양의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작동하고
이 지점을 만나게 되면 이 지점에서는 u는 제로고 v가 양수로 0이죠.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이런 데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 결국은 다시 아까 시작한 원점과 동일한 지점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얘는 결국 이런 식의 시계 방향의 회전을 갖는 어떤 진동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진동하는 시간은 2오메가분의 F의 시간이 걸려요. 요거를 관성 진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회전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관성 진동은 북반구에서는 솔루션이 이건 제너럴 솔루션은 아니지만 이런 형태이고,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솔루션을 갖게 되고, 그 진동하는 주기는 2파이분의 F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데, 자, 뭐 아주 간단한 그 타임 스케일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봅시다. 2파이분의 F니까 이제 한 주기가 2파이분의 F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T, 라지 T라고 쓸게요. 주기라는 의미에서. 뭐 아니다. 그냥 아니에요. P라고 많이 쓰는데 좀 애매하니까 그냥 T라고 쓸게요. 요 한 주기가 2파이분의 F니까 이 F 값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떻게 계산할지. 그렇죠? F 값 뭐죠? F는 코릴리우스 파라미터니까 2오메 이거 지워도 되죠 이제? 넣었으니까 2오메가 사인 P예요. 그렇죠? 근데 이 오메가는 뭐였죠? 오메가 지구의 각속도죠. 그래서 이 오메가는 지구가 사실은 2파이 하루에 2파이 도는 데 걸리는 그러니까 하루에 2파이 도는 양을 나타내는 값이죠. 그렇죠? 이게 지구의 각속도죠. 결국 이걸로 나눠주면 돼요. 이걸 나눠주면 F 대신 이걸로 넣어주면 결국 식이 어떻게 되냐면 2파이 2파이 날아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원데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원데이 단위니까 이쪽에 쓸게요. 세크로 쓰면 좀 지저분해서 그냥 데이로 했어요. 손에 2 사인 P 나오죠. 2 사인 P라고 나와요. 자, 무슨 얘기냐? 대략 하루 정도의 주기로 도는데 하루가 아니라 반일 정도 주기로 도는데 위도에 따라서 조금씩 그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데 정도 해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 뭐 우리는 30도, 35도쯤에 살고 있지만 35도쯤에 살고 있지만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30도를 생각해 봅시다. 30도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위도가 P가 뭐 한 30 노스 정도 된다고 쳐요. 그러면 2분의 1이죠. 그렇죠? 2대 1이니까 사인 P는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T 한 주기가 요게 2분의 1이니까 1분의 1 나오죠. 그래서 원데이 정도 나오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조금 우리보다 남쪽 다시 위도 30도 정도에서는 원데이 정도의 주기가 나와요. 뭐 한 60도 정도 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값은 60도. 그러니까 자 60도 위도 60도 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2분의 루트 3이죠. 그렇죠? 2분의 루트 3은 결국 2분의 루트 3 여기다 넣으면 2 날라가고 루트 3분의 1이죠. 그래서 t는 루트 3분의 1데이예요. 루트 3은 1.7 정도 되니까 1.7분의 1데이니까 대략 뭐 얼마 나올까요? 1.7 계산기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1 나누기 1.7 하면 대략 0.58 정도 나오니까 0.58 그러니까 한 24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14시간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14시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이제 얘는
얘는 대략 정확하진 않지만 14hour예요. 원데이는 24시간이니까 그렇죠? 14시간 정도. 그래서 고유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F 값이 점점 커지니까 더 주기가 짧아지는 거죠. 그렇죠? 프리퀀시가 커진다는 얘기는 그렇죠? 주기가 짧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실제로 관측되는지 한번 봅시다. 보면 해양에서는 굉장히 사실 많이 관측돼요. 자, 요게 발틱 시에서 저기 발틱 시는 어디냐면 저기 그 저쪽 유럽 쪽에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있죠. 거기 근처에 있는 바다예요. 그래서 거기 발틱시에서 V를 띄운 거예요. V를 띄워놓고 쟀는데 위도상 58도 정도 돼요. 북이.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한 게 맞다면 한 14시간 정도 동안 한 바퀴를 돌아야겠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너셜 오실레이션의 주기니까. 한번 봅시다. 7월 25일 00 UTC에 띄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 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고 지금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서 두 바퀴쯤 돌았어요. 여기 뭐 시간 표시가 없네. 자, 이런 식으로 가서 잠깐만요. 시간 구하기 좀 쉬운데 찾읍시다. 자, 뭐 어디쯤이 좋을까? 시간 표시가 참 있으면 좋을 텐데. 자, 25시 이쯤에 아니면 몇 번 도는지 한번 봅시다. 이 사이에 지금 여기까지가 여기 전까지가 지금 29일인데 몇 바퀴나 도는지 한번 아니 29일 너무 멀고 27일까지 몇 바퀴나 도는지 한번 봅시다. 자, 25일부터 한 바퀴 돌았고 두 바퀴 뭐 가면서 조금씩 밀리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렇죠? 두 바퀴 다 못 돌고 한 바퀴 반 정도 돈 것 같네요. 그렇죠? 한 바퀴 반. 이틀간에 걸쳐 잠깐만요. 이틀 여기 왜 여기는 또 날짜가 없어. 또 더 갈게요. 두 바퀴 세 바퀴 이 점이 아니에요. 세 바퀴 돌았고 세 바퀴 반. 오케이? 세 바퀴 반 정도. 이틀간에 어렵네. 이틀간에 세 바퀴 반 정도 돌았어요. 48시간이죠. 그렇죠? 48시간이니까 대략 나누면 한 14시간 정도 나오겠네요. 요게 4면은 12시간 나오니까. 그렇죠? 요 계산은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래서 대략 14시간 동안에 진동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죠. 그렇죠? 북반구니까. 자, 요거를 우리는 이너셜 오실레이션이라고 해요. 물론 얘가 이렇게 물론 해류는 모든 힘이 다 작용하고 모든 흐름이 다 있을 때를 측정한 거니까 이너셜 오실레이션만 있지는 않겠죠. 여기 평균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지금 해류가 있는 거고 거기에 이너셜 오실레이션이 얹어져서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서쪽으로 밀려가는 이런 형태를 띠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이런 식으로 도는 게 굉장히 잘 관측이 된다. 이게 이너셜 오실레이션의 현상이에요. 자, 하나 더 보여줄게요. 요거는 이제 하나의 사례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부위 같은 걸 묶어놓고 걔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혹은 이런 것들을 주기별로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주기별로 에너지를 구하면 사실은 조석이 가장 에너지가 많겠죠. 바다에서는. 그래서 조석이 12시간 만에 한 번씩 오는 그 조석이 왜냐면 조석은 뭐 이런 얘기까지 요새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태양이나 혹은 달이 더 크죠. 달에 의한 중력에 의해서 이쪽은 이런 식으로 바다가 땡겨오고 이쪽은 바다가 이렇게 멀어지는 현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대조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쪽은 달이 끌리는 인력이 원심력보다 크고 이쪽은 달이 끌어주는 인력보다 원심이 크기 때문에.
인력이 원심력보다 크고 여기는 원심력이 인력보다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밀리겠죠. 여기는 인력 쪽으로 밀려서 이렇게 당겨지는 현상이에요. 물론 요게 전부 다는 아니고 다른 것들도 좀 작용을 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12시간마다 오겠죠. 그렇죠? 24시간마다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미 다이어널 타이드라고 불러요. 그걸. 세미 다이어널 타이드가 여기에 가장 에너지가 크고 그 다음으로 에너지가 높은 게 이 이너셜 오실레이션이에요. 요건 어디서 잰 거냐면 발바도스 근처에서 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위도가 낮아요. 13 거의 적도 근처의 위도인데 이걸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53시간 정도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그래서 53시간 대략 보면 이틀을 약간 넘는, 이틀이 48시간이니까 이틀을 약간 넘는 데서 가장 타이드가 크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만약 위치를 바꾼다면 아까 우리 살고 있는 뭐 30도, 35도쯤을 바꾼다면 얘가 피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당겨지겠죠. 피크가 조금씩. 이런 것들. 하지만 우리가 계산하는 것과 관측한 것이 굉장히 잘 일치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역학을 배우고 해석을 진행하는 목표이기도 해요. 우리가 관측한 어떤 현상을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로 설명을 하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더 넘어서서 근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역학 수업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시로 하나를 이렇게 보여드렸고 이제 조금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회전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현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뤘으니까 이번에는 지구 대기가 갖는 다른 특성인 연직으로 성층화되어 있는 그런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함께 섞어서 이제 여러 가지 균형과 관련된 현상들을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이건